자, 또 문제풀이 수업을 하기 전에 선생님이 이제 시험 문제를 냈는데 시험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접해보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거를 그냥 할까 하다가 그래도 한 번쯤은 이제 문제 푸는 방법을 좀 설명을 해주는 게 어떨까 해서 이제 기출문제, 이 범위에 있는 기출문제 몇 개를 갖고 왔으니까 물론 이거랑 똑같이는 안 나와요. 당연히 굉장히 다른 유형으로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푸는 문제도 있다. 그러니까 한번 봐서 좀 공부하는데 여러 가지 도움. 어쨌든 이거랑 비슷한 유형으로는 또 몇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좀 공부를 하세요. 자, 표는 수소 원자. 일단은 이 7번 문제. 그냥 뭐 이거는 그냥 화면 보고 뭐 풀 사람 필기할 사람들은 이제 공책에다가 필기하면 되니까. 아니면은 직접 기출 문제. 이거는 작년 수능 시험 문제. 화학원. 자, 표는 수소 원자의 오비탈 가나다에 대한 자료이다. N, L, ML은 각각 주양자수, 방위, 부양자수, 자기양자수이다. 그래서 수소 원자의 오비탈이라고 했고, 지금 여기서 보면은 N 플러스 L이 이제, 그러니까 수소 원자의 존재하는 오비탈이라고 하면 1S, 뭐 2S, 2P, 뭐 3S, 3P, 4S, 3D, 뭐 이런 식으로 있겠죠. 뭐 순서는 전자 하나니까 얘는 그냥 3D가 먼저고 4S겠네. 어쨌든 이런 게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뭐 가나다가 결국 요것 중에서 하나일 텐데 얘네들의 N 플러스 L 값이 1, 2, 3이래. 그리고 L 플러스 ML 값도 0, 0, 1이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를 더 써볼 수 있다는 거죠. 각 그 오비탈마다 N 플러스 L의 값이랑 그 다음에 L 플러스 ML 값 이런 거를 이제 써볼 수 있는데 먼저 N 플러스 L 값 얘 같은 경우에는 1 그 주양자수가 1이고 S오비탈의 방위양자수는 0이니까 얘의 N 플러스 L은 1. 똑같이 얘도 이제 주양자수가 2고 S오비탈은 0이니까 얘의 합은 2. 그 다음에 얘는 그 주양자수가 2고 방위양자수는 1. P는 1이니까 그러면 2 더하기 1은 3. 그 다음에 얘는 주양자수 3, 방위양자수 0이니까 얘 3. 그 다음에 얘는 주양자수 3, 그 다음에 방위양자수 P는 1이니까 합이 이제 4. 그 다음에 얘는 3, 그 다음에 뒤에 방위양자수는 2니까 5, 그 다음에 얘는 4, 뭐 이런 식으로 쭉쭉 가는데 어쨌든 이제 가나다가 가는 1이고 나는 2고 다는 3이래. 그럼 여기서 이제 1, 2까지는 다 나오죠. 1, 2는 요것들밖에 없으니까 결국 가는 1s 오비탈, 나는 2s 오비탈. 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p랑 3s가 가능하죠. 그럼 2p랑 3s 중에서 이제 L과 ML의 합으로 얘네들을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L 플러스 ML의 합을 보면은 M을 좀 다르게 써야 되겠네. 예, 2P의 L 플러스 ML의 합은 뭐 L이 1이고 ML 자기양자수는 얘는 뭐 플러스 1, 0, 마이너스 이렇게 세 개가 가능하죠. ML은 마이너스 L부터 플러스 L까지 그 정수들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p 오비탈에 가능한 L 플러스 ML 값은 뭐 2, 1, 0 이렇게 세 개가 가능해요. 근데 3s 같은 경우에는 L 플러스 ML 값이 3s 같은 경우는 S오비탈은 L이 0이고 ML도 이제 플러스 L부터 마이너스 L까지 하면 0밖에 안 되니까 결국 3s 오비탈의 L 플러스 ML 값은 0밖에 안 된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다의 L 플러스 ML 값이 1이라고 주어졌으니까 결국 얘는 3s가 아니고 2p 오비탈에 들어있는 2p 오비탈의 그 양자수를 뜻한다. 결국 가나다는 1s, 2s, 2p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그 원활하게 접근을 하려면은 이제 각각의 1s 오비탈은 주양자수, 방위양자수, 자기양자수 이런 거를 좀 계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1s 같은 경우에는 L1, 0, 0. 그 다음에 2s 같은 경우에는 주양자수 2, L0, ML0. 그 다음에 2p, x, 2p, y, 2p, z 해놓고 뭐 얘들은 주양자수 2, 부양자수 1, 그 다음에 자기양자수는 뭐 마이너스 0 플러스 1,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혹은 뭐 0,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이너스 플러스 1, 마이너스 1, 0 얘네들은 이렇게 세 개가 다 가능하니까
뭐 이렇게 이 조합이 다 가능하니까 어쨌든 이런 거를 조금 약간 그러니까 각 오비탈이 갖는 이 양자수에 대해서 좀 약간 그 분석을 좀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위 부양자수는 가와 나가 같다. 뭐 가와 나가 지금 둘 다 s 오비탈이니까 결국 s 오비탈의 방향자수는 0. 그래서 가와 나는 0으로 똑같다 하니까 이게 맞는 말이 되겠고, 에너지 준위는 가가 나보다 크다. 가는 1s였고 나는 2s였으니까 오히려 2s가 더 커야 되죠. 다의 모양은 구형이 아니라 아령 모양 혹은 무한대 모양, 뭐 팔자 모양이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예를 더 들어보면은 이거는 올해 4월 고3 모의고사에서 나온 문제고 16번이 여기 있다. 표는 바닥 상태 알루미늄 원자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에 대한 자료이다. 이거를 펼쳐놓고 하자. 기억은 주양자수와 방위양자수 중 하나이다. 보면 이제 알루미늄이 전자배치를 보면은 1s2, 2s2, 2p6, 3s2, 3p1. 이게 이제 저기 알루미늄의 그 전자배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뭐 1s, 2s, 2p, 3s, 3p 요것 중에서 하나겠지.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제 힌트라고 나온 게 n 플러스 L 값이 나왔어. 그러면 아까도 마찬가지로, 아까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얘네들의 n 플러스 L 값을 좀 계산을 하면은 요것들을 이제 구분을 지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n 플러스 L을 하면은 1s는 아까 했듯이 1, 2s는 주양자수 2에다가 방향자수 0이니까 2, 얘는 주양자수 2에다가 방향자수 1이니까 3, 얘는 주양자수 3에다가 방향자수 0이니까 3, 얘는 주양자수 3에다가 방향자수 1이니까 4 해놓고, 그럼 지금 가, 나, 다가 A-1, A 플러스 1 이렇게 세 개로 주어져 있는 것을 보면은 얘네들이 연속된 숫자다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연속된 숫자, 여기서 연속된 숫자면은 1, 2, 3이거나 혹은 2, 3, 4겠죠. 결국 A는 저기 2거나 혹은 3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기억이 뭔지를 우리가 좀 찾아내야 되는데, 기억은 일단 주양자수나 방향자수 n이나 l 둘 중 하나이다 했는데, 여기 기억에 보니까 기억 동그라미는 이제 n이다. 기억은 n이다. 그럼 여기다가 만약에 n을 놓고 이제 접근을 해보자는 거지. 여기가 만약에 기억이 n이다 그러면 나의 그 주양자수는 1이다. 나의 주양자수는 1인데 1에는 당연히 s 오비탈밖에 없죠. 그러면 나의 주양자수가 1이라면 이제 나가 1s다. 그러면은 이제 얘의 n은 1이고 n 플러스 L 값은 1 더하기 0 하면은 이제 1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만약에 1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 가의 n 플러스 L 값은 0이 되겠고 다의 n 플러스 L 값은 2가 되겠죠. 근데 n 플러스 L이 0이 될 수는 없잖아. 전자껍질이 제일 낮은 게 1이니까 결국 여기에 들어가야 될 건 주양자수인 n이 아니라 이제 L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럼 나 같은 경우에는 L이 1이니까 얘는 이제 p 오비탈을 갖고 있는 녀석이 되겠고, 여기서 이제 p 오비탈, 여기 나는 이제 그 가운데 있는 숫자니까 여기는 2 아니면 3이 들어가야 되는데, 2나 3이 들어가는 것 중에서 침 나와. 2와 3이 들어가는 것 중에서 이제 그 방향자수가 1인 거, 즉 p 오비탈인 거를 찾으면은 만약에 1, 2, 3이다. 1, 2, 3이면은 이제 얘는 2s만 가능하고, 그 다음에 2, 3, 4다. 2, 3, 4면은 이제 2p와 3s가 가능한데, 여기에는 지금 나의 오비탈은 p 오비탈이라고 그랬으니까 결국 얘는 나가 2p 오비탈이 돼야 된다. 그리고 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 3, 4 중에서 n 플러스 l이 2인 2s가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다는 n 플러스 l이 4인 3p 오비탈이 돼야 된다. 그래서 기억은 n이 아니라 l이어야 되고, 가에 들어있는 자기 양자수는 0이다. 얘는 이제 L은 0이니까 ML도 마찬가지로 0이 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다에 들어있는 전자수는 여기 지금 3p 오비탈에 하나밖에 안 들어있으니까 하나다. 그래서 답은 2번이다. 그래서 오비탈이 갖고 있는 이 양자수, 주양자수, 부양자수, 자기양자수를 이제 좀 계산을 하고 얘네들을 잘 조합해서 문제에서 주어진 이제 오비탈이 어떤 오비탈인지 좀 찾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래야지 좀 문제 풀기 수월한 문제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이 외에도 뭐 다른 기출 문제들을 참고해서 풀면 되는데 뭐 이 정도로 난이도까지는 안 나오고 난이도는 조금 낮췄지만 어쨌든 이렇게 접근을 해서 푸는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는 이제 끝내고 이제 두 번째 단어 원소의 주기적 성질 난이도 하까지만 내가 풀어주고 끝낼게요. 자, 다음은 주기율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과학자가 주장한 원소의 주기성에 관한 연구 내용이다. 자, 데베라이너의 새쌍 원소는 현대 주기율표에서 같은 족 원소를 유기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새쌍 원소는 뭐 지금 현대 주기율표에서 뭐 예를 들어서 FCl, Br, 그 다음에 리튬, 나트륨, 칼륨, 뭐 산소, 황, 셀레늄도 있고 뭐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있으면 얘네들이 이제 요 같은 족에 있는 원소들 3개를 묶으면 얘네들은 이제 성질이 비슷하다 이렇게 말한 게 이제 데베라이너의 새쌍 원소설이고 그래서 이렇게 얘네들이 새쌍 원소설을 주장한 게 얘네들의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인데 그러면 얘네들이 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냐 현대 주기율표에서 같은 족 원소이기 때문에 비슷하다라고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멘델레예프는 원소를 원자량 순으로 배열을 했죠. 원자 번호가 아니라 원자량 순으로 배열을 했는데 이게 현대의 주기율표는 아니죠. 현대의 주기율표는 원자량이 아니라 원자 번호 밑에 나와 언급되는 모즐리의 원자 번호에 의한 것임을 발견한가 현대 주기율표는 원자 번호니까 이게 틀린 거고 모즐리는 성질이 나타나는 것이 원자 번호에 의한 이게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어 나타나도록 원소를 배열한 표를 주기율표라고 하며 주기율표에서 가로줄은 주기, 세로줄은 족이라고 한다. 같은 족에 속하는 원소들을 같은 동자를 써서 동족 원소라고 하며 이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네, 그렇구나. 자, A부터 F에서 같은 족에 속한다는 거는 이제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수 동일.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수가 동일을 해야지 같은 족 원소라고 보면 되니까 여기서는 얘는 가장 바깥쪽 전자의 개수가 2개, 얘는 8개, 얘는 1개, 7개, 7개니까 같은 족 원소는 B와 E 그리고 C와 F다. 그리고 같은 주기라면은 얘는 이제 가장 바깥 껍질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가장 바깥 껍질 같은 거는 얘는 이제 L, 얘는 M, 얘는 K니까 가장 같은 주기에 속하는 건 B, C, D, 그 다음에 E, F가 같은 주기에 속한다. 주기율표에서 2족에 속하는 마그네슘과 칼슘이 같은 값을 나타내는 것은 얘네들은 전부 다 이제 얘는 2주기, 얘는 3주기인데 얘는 2족, 얘도 2족. 그러니까 같은 성질을 갖는 거는 이제 원자가 전자수가 갖는 거고 전자 껍질 수는 얘는 마그네슘은 2개, 칼슘은 3개. 양성자 수는 마그네슘 12개, 칼슘은 20개인가? 어쨌든 달라요. 총 전자수도 다르고 같은 거는 원자가 전자수가 같다. 자, 그 다음에 A에서 F를 금속 원소, 비금속 원소, 중금속 원소로 분류하시오. 자, 금속 원소는 이제 B가 그 알칼리 금속, 알칼리 토금속, 그 다음에 C는 전이 금속, 전이 원소에서 얘네들은 전부 다 금속 원소다 해서 금속 원소는 B와 C가 되겠고, 그다음 비금속 원소는 이제 기체로, 상온에서 기체로 존재하는 수소,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 그 다음에 F, 비활성 기체. 그러니까 A, E, F고, 중금속은 이제 그 성향에 따라서
금속이 될 수도 있고, 아니, 상황에 따라서 금속이 될 수도 있고, 비금속이 될 수도 있는 중금속 원소는 D에 속하고. 자, A, B, C는 전기 전도성이 좋단데 B, C는 금속 원소니까 좋은데 A는 이제 비금속 원소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은 좋지 않고. D의 원소 중에는 반도체 원료로 사용되는 원소 규소가 반도체 원료로 사용되죠. 규소가 아마 여기에 있을 거야. 아닌가? 여기에 있네. 그 다음에 F는 전자를 얻어 얘네들은 반응을 하지 않죠. 반응이 없기 때문에 비활성 기체다 하고, 다전자 원자에서 안쪽 전자 껍질의 전자가 핵을 가려 바깥쪽 전자 껍질의 전자는 양성자 수에 따른 핵전하보다 작은 핵전하를 느끼게 되는데, 이때 전자가 실제 느끼는 핵전하를 유효 핵전하.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증가한다. 그래서 어쨌든 저기 탄소를 예로 들면은 탄소는 이제 플러스 6이고 첫 번째 전자 껍질에 2개, 두 번째 전자 껍질에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데, 얘 입장에서는 이제 플러스 6의 전하량을 느끼고 싶은데 안쪽에서 2개의 전자가 가리고 같은 껍질에서도 3개의 전자가 이제 가려주고 반발하게 되므로 얘가 느끼는 전하량은 6보다 훨씬 작다. 하지만 어쨌든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진다는 말은 양성자 수가 그만큼 똑같이 증가한다는 말이니까 결국 유효 핵전하도 뭐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증가는 하게 된다. 다음 원자나 이온 반지름의 크기를 부동호를 사용하여 비교하시오. 리튬, 산소, 플로린은 같은 주기, 전부 다 2주기죠.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그 끌어당기는 유효액 전하가 세지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은 감소해야 된다. 그 다음에 O 이가 마이너스, 플로린 이가 마이너스, 나트륨 플러스는 전부 다 전자가 똑같은 등전자 이온인데, 그렇다는 말은 이제 양성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전자들을 잘 끌어당겨 주니까 O 미가 마이너스가 제일 크고, 그 다음 플로린 마이너스, 그 다음 나트륨 플러스가 제일 작다. 왜냐면 얘가 11번, 얘는 9번, 얘는 8번이니까 얘는 8개의 힘으로 당기고 얘는 9개, 얘는 11개의 힘으로 당기니까 얘가 제일 작아야 된다. 그 다음에 리나크, 같은 쪽에서는 전자 껍질이 얘는 2개, 얘는 3개, 얘는 4개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껍질이 많으면 더 커져야 된다. 리튬과 플로린의 성질을 비교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저는 원자 반지름은 당연히 리튬이 더, 위에서 설명했죠. 리튬이 더 커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온 반지름은 얘는 이제 플러스, 전자 하나를 잃어버리고 플러스가 되면 껍질이 하나만 남고 얘는 껍질이 2개가 되니까 당연히 얘가 더 커야 되고, 유효액 전하는 이제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증가한다 했죠. 그 다음에 이온화 에너지는 유효액 전하가 플로린 더 크니까 오히려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고, 난이도 하고 여기가 끝이네. 오이씨, 왜 이렇게 빨리 끝나? 자, 바닥 상태에 있는 기체 상태의 원자 1몰에서 원자과 전자 1몰을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 영어로 하면 아이오닉 에너지 해가지고 IE로 줄여서 쓰기도 해요. IE가 이온화 에너지예요.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가 번호가 클수록 대체로 증가. 왜냐면은 유효액 전하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얘네들을 떼어내는데 필요한 그 힘도 더 커져야 되기 때문에 증가하고, 같은 쪽에서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감소한다. 왜냐면은 이제 더 전자 껍질이 많아질수록 멀리 떨어지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유효액 전하는 뭐 커지겠지만 어쨌든 그 제거하는 데는 좀 덜 힘들다. 뭐 이렇게 접근을 하면 되고. 다음은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할지요. 이온화 에너지가 작을수록 양이온이 되기 쉽다. 맞죠? 전자를 떼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그만큼 더 작다는 뜻이니까 양이온이 된다는 말이 쉽고, 나트륨에서 전자 한 개를 떼어내는 것보다 나트륨 플러스에서 전자를 한 개 떼어내는 것이 더 어렵다. 맞는 말이죠? 왜냐면 나트륨에서 전자를 떼어내면 3껍질에서 이렇게 전자를 받고 있는 얘를 떼어내는 건데, 나트륨 플러스라는 건 3껍질이 아니라 이제 2껍질에 있는 전자, 즉 핵이랑 더 가까운 전자를 떼어내는 거고, 그리고 그 나트륨 플러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자가 느끼는 전하량이 오히려 더 크니까 더 어렵고. 그다음에 비활성 기체의 이온화 에너지는 알칼리 금속보다 항상 크다.
이온화 그 경향성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13족에서 한번 떨어지고, 그 다음에 올라가다가 15족에서 한번 떨어지고, 올라간 다음에 18쪽에서 이제 제 고점을 찍고, 전자 껍질 하나 추가되면서 뚝 떨어지죠. 안 그러죠? 뚝 떨어지고. 그 다음에 주기가 올라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더 떨어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 항상 고점을 찍는 부분은 이제 비활성 기체라고 보면 되고, 가장 저점을 찍는 부분은 이제 알칼리 금속이니까, 모든 알칼리 금속은 모든 이제 비활성 기체보다 이온화 에너지가 더 작은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원자 번호 1번에서 2번 원소들을 나타낸 주기표다. 적당한 원소 표시요. 원자 반지름이 가장 큰 원소면 껍질이 일단 제일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껍질이 제일 많은 것은 이제 그 칼륨과 칼슘이겠죠. 이 둘 중에서도 전하량이 더 작은 거, 원자 핵의 전하량이 더 작은 이제 K가 원자 반지름은 제일 크고,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큰 원소는 위에서 설명했듯이 여기 비활성 기체들 중에서 가장 원자 번호가 작은 헬륨. 양이온이 가장 되기 쉽다는 거는 양이온이 가장 되기 쉽다는 거는 이제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작아야 되니까 여기 아까 위에서 설명을 했죠. 일단 알칼리 금속들이 이온화 에너지가 제일 작은 것 중에서 이제 원자 번호가 더 크면 클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더 떨어지기 때문에 이 알칼리 금속 중에서 원자 번호가 제일 큰 요 K, 칼륨이 이제 양성자 되기가 제일 쉽다. 근데 이 뒤에 부분은 이제 김경민 선생님이 촬영을 하실 거고, 그래서 어쨌든 내가 지금 이 앞부분을 내가 찍은 이유는 요 두 문제들, 이것들 때문에 내가 찍었다. 요렇게 주양자수와 부양자수의 합을 구하거나, 아니면은 각각의 이제 여기서 내가 또 하나 더 설명을 할게요. 어디 보자. 1s2,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탄소 같은 경우에는 1s2, 2s2, 2p1, 2px1, 2py1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제 오비탈의 양자수를 이제 오비탈로 표현할 수는 있는데, 여기 안에 들어있는 전자들도 이제 양자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1s 오비탈에는 전자들이 이렇게 있겠죠. 2s도 있고 2p에 이렇게 있을 텐데, 여기 있는 얘네들이 이제 양자수로 표현을 해보자면은, 여기 있는 하나의 그 양자수는 일단은 주양자수 이렇게 돼 있고, 얘의 양자수는 주양자수는 1, 부양자수는 0, 자기양자수는 0, 그 다음에 스핀 자기양자수, 얘가 이제 위아래로 하나씩 돌고 있으니까 얘는 이제 플러스 2분의 1이랑, 그 다음에 이 옆에 있는 전자 같은 경우에는 1, 0, 0,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이제 배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 1s에 있는 전자들은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2s에 있는 전자들도 주양자수 2, 그 다음에 부양자수 0, 방향자수 0, 자기양자수 0, 스핀 자기양자수 마찬가지로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2p의 오비탈에 있는 전자가 지금 두 개 있으니까 표시를 할 수 있는데, 얘네들은 주양자수 1이고 방향자수는 1.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오비탈에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마음대로 적으면 돼요. 플러스 1, 마이너스 1, 혹은 플러스 1, 0, 혹은 마이너스 1, 0, 혹은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그냥 마이너스 L부터 L 사이에 있는 그 정수가 아무거나 이제 두 개만 넣으면 되고, 여기에 보면 이제 내가 같은 스핀 방향이 같은 걸로 표현했으니까 플러스 2분의 1로 적든지 마이너스 2분의 1로 적든지 통일만 시켜주면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이거를 이렇게 안 적고 이렇게 적었다, 그럼 얘들의 스핀 방향이 반대니까 이것도 이제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있는 이제 좀 그런 센스가 있으면 좋겠고, 어쨌든 얘들의 양자수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각각의 오비탈 안에 들어있는 전자들의 그 양자수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학습하는 데 있어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고 집중을 좀 더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문제풀이는 여기까지만 할게요.